매체론가 마셜 맥루한은 예술가를 사회적 안테나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30년을 토지일관, 사회의 안테나 역할을 다해온 예술가 한 명이 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민중미술, 공공미술 1세대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해온 이목상 씨인데요. 미술을 그들만의 잔치에서 만인의 잔치로 이끌어낸 그가 최근 긴 침묵을 깨고 작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거침없이 발언하는 영원한 현역, 이목상을 만나봅니다. 암울했던 폭력의 한 시대를 붓으로 강렬하게 저항했던 화가 뜨거운 가슴과 투혼으로 날선 비판을 늦추지 않았던 시대의 증언자. 우리는 그를 민중미술가 이목상이라 부릅니다. 분단과 외세, 억눌린 현실을 직시한 예술가, 시대의 명령, 민중미술가 1호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 오래된 명찰을 떼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결국 작가 한바람 이목상입니다. 한 대형 화랑의 전관에서 이목상의 13번째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배고픔과 갈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불현듯 이게 8년이 돼버렸더라고요. 작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느 순간 자체 이 힘에 의해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될 때 솟아오르는 그런 작품이 돼야 되지 않겠냐. 8년 만에 그것도 신작으로 채운 이번 전시의 주제는 물, 불, 철, 살, 흙. 작가의 창작 DNA를 원 없이 풀어놓은 각양각색의 작품 규모와 수준, 메시지 앞에 관객은 말을 잃고 몰입합니다. 고상한 미술의 격식을 비틀고 깨뜨려온 자유로운 창작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한 겁니다. 임화백의 작품의 장르를 말하자면은 이게 그림인지 혹은 이게 조각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장르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아까 말한 그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좀 끊임없는 구도자 같은 사람이죠. 과거에는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임 선생님 작품을 볼 때. 근데 지금은 훨씬 편안하다는 거죠. 1층은 예전 그의 행보를 아는 이라면 잠시 의아해할 꽃의 향연입니다. 제가 그냥 색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걸 좀 너무 억제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쫙 펼치고서 거의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색깔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색의 배고픔, 원초적 욕망, 이 붓질하는 그 리듬감이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막 춤추듯이 어떤 양손으로도 막 작업하면서. 이목상 미술의 또 다른 지평을 보여주는 건 문자 미술입니다. 그림에 들어가는 문자는 뜻 이전에 그냥 하나의 풍경으로서 이 글자들이 들어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붓으로 한자 한자 문장을 쓰고 철판을 도려내고 일일이 용접해서 이미지화한 작업. 오래된 무쇠 가마솥과 어머니가 이렇게 조형으로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란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떠오르게 해주는데 그 어머니와 가마솥을 통해서 이목상 선생님의 특유의 그 언어를 이용한 조형 기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목상 선생님의 어머님에 대한 추억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머님에 대한 추억이 그 안에서 농축되어져서 나오지 않았나. 다양한 재료, 독특한 기법은 미술 전공생에게도 영감을 자극합니다. 학생들한테도 좀 주변에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좀 쉽게 이용하는 방법들, 또 특히 타이포에 관계된 또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그게 더 흥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번 전시의 소재는 그에게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물, 불, 쇠, 살, 흙. 30년 전 흙에서 출발한 그가 육순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시장에도 흙집을 구상했습니다. 제가 흙을 이제 사랑하는데 흙을 어떻게 사랑할까? 막 죽도록 사랑한다. 막 먹고 싶고 막 씹고 싶고 막 껴안고 막 저쪽에 막 묻히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표현돼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이런 제가 손으로 직접 달라붙어서 재료가 아닌 존재로서 흙. 온몸으로 지구의 살을 어루만지며 호흡하고 싶었던 소망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흙은 중간 재료로서 마감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흙을 어떻게 하면 전시장으로 갖고 오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목표였던 거죠. 근데 도저히 그것이 10여 년 동안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결국 흙의 질감과 미감을 그대로 살린 생흙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큐브를 세우는 데 성공했죠. 일단 이렇게 발로 밟았을 때 그러니까 모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좀 더 흙에 대한 걸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은 큐브 안에서 흙의 채취도 맡을 수 있습니다. 큐브 안은 그야말로 혼자만의 방이 됩니다. 넓은 데서 흙을 만나는 거하고 이렇게 뻗으면 어디든지 이제 흙이 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각별하게 흙과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한 거죠. 흙방 사면을 돌아가며 써놓은 독백. 이곳에서 면벽하면서 그는 자신의 내면과 만났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차라리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 확인되지 않은 것을 꿈꾸는 것이 낫다. 최소한 교만하지 않기 위해. 굽거나 가공하지 않은 순수 흙의 원형을 전시장에 들인 이목상. 온전히 흙과 호흡하는 성찰의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의 흙에 대한 애착은 80년대 민중미술 시절 땅 연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가 다룬 땅과 대지는 억눌린 민초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상징이었죠. 79년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출발한 그는 회화로 시대정신을 실현한 80년대 민중미술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활동의 뿌리에는 1980년 5월 광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미술 인생은 80년 광주에서 분수령을 맞았고 5월의 화가로 거듭났죠.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과의 맞닥뜨림은 저한테는 아주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난 비극과 전대미문의 사건에 부딪혔을 때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푸르른 대지 가운데 붉은 흙이 뒤집어진 땅, 그리고 붉은 물을 채운 웅덩이 등 그는 광주의 비극을 애도하고 알리는 일련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80년 광주의 트라우마는 이후 현실과 발언, 민족미술협의회 활동으로 이어졌고 그를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선두에 세웠습니다. 저는 민중미술 작가로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늘 부끄럽고 민중을 위해서 제가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그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민중미술이라기보다도 한국 정치체제 내지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늦추지 않는 그런 정도의 작품인데 그것을 민중미술이다 이렇게 민중미술가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니까 참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더 가열차게 현장에 뛰어들었고 맞닥뜨린 곳이 바로 2000년 매향리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54년 동안 미 공군 전투기의 폭탄투와 타겟으로 이용된 매향리. 하루에도 수십 번 전투기가 포탄을 쏘아놓는 이곳에 지천으로 널린 탄피와 포탄 잔해를 수거해서 그는 거대한 조형물을 만듭니다. 나아가 탄피 조형물로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철기시대라는 전시를 통해 매향리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사회의 예술가가 존재 이유가 저는 사회의 더듬이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의 윤활유가 되거나 왜곡되고 불건전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의 이 관계망을 복원하라.
무너진 영혼을 구하라. 이런 등등 예술가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그런 임무를 마땅히 그 임무를 수행했을 때 사회로부터 이런 녹을 먹을 자격을 저는 갖는다고 보는 겁니다. 8, 90년대 민중미술가는 이렇게 2000년대 들어 저항을 소통으로 확장, 공공미술이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99년 인사동 차 없는 거리에서 시작된 나도 예술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후 무장의 놀이터와 지하철, 학교 벽화운동 등 예술을 미술관에서 공공의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 한 곳, 그의 야심작이 바로 난지도 하늘공원에 있습니다. 하늘공원 만들 때 스케치입니다. 자연에 군림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대지 속의 그릇. 하늘을 담고 빛을 담고 동식물을 보듬기 위해 벽 없는 빈 공간으로 구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공원으로 됐다는 거, 이게 어떤 공원보다도 의미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사람이 깃들어야 비로소 그림이 완성되는 조형물. 하늘 담는 그릇은 비움과 체험이 유기적인 열린 공간입니다. 쓰레기장을 하늘과 맞닿은 성소로 거듭나게 한 하늘 담는 그릇. 이 극적인 변신을 이끌어낸 미술가 이목상. 그에겐 단단한 소신이 있습니다. 민중미술을 제가 버렸다라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지금도 딱지표를 붙여놓고 너는 민중미술가야. 이 색깔이 이상한 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움직임이 없는 예술. 난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의 작가. 살아있는 현재의 작가. 바로 움직이는 작가다. 나는 동사입니다. 동사. 수식어가 필요 없는 동사형 예술가. 푸르게 저항하던 민중미술가에서 대중과 호흡하는 공공미술가로 시대의 부름 앞에 앞서 달려갔던 이목상. 8년 만의 전시에서도 세상을 향한 비판 의식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하지만 상상의 여지를 늘 남겨주죠. 잘 모르겠는데 좀 슬픈 것 같아요. 핑크 색깔로 잠겨 있어서 좀 사랑? 그런 따뜻한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유감이랄까? 특히 이제 핑크빛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우리나라는 그 색깔 논쟁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뒤통수로 친 거죠. 핑크빛은 무슨 의미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뭐 그런 뜻으로 아주 섹시한 자극적인 색깔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특히 회갑의 나이에도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펼칠 정도로 그는 여전히 열혈 청년입니다. 어느 날 청와대로 이제 글을 하나 들고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포토존인데도 그런 걸 갖고는 찍지 못한다. 그냥 찍어라. 그래서 막 다퉜었는데 그러면 내가 좀 그렇게 몸으로 전체로 뭘 표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딜까? 더 좋은 장소, 청와대보다. 그러니까 광화문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시사 현안이 떠오를 때마다 연출하고 촬영한 풍자 사진들, 주변 시선은 무시하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 나이에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하여튼 좋았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 늘 저는, 제 스스로 얼만큼 제가 긴장감을 갖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여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작가는 움직이지 않는 물,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 시대를, 이 사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시대를 돌리고 살아있게 활력을 주고 밀고 나가는 것이 나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나누고 소통하고 먼저 행동하고 변신하는 작가 이목상. 그의 광활한 미술 영토는 멈춤 없이 확장해 갈 것입니다.